조금 전에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만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 씨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년 6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는데요. 현장에서 열심히 취재하고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수환 기자, 전두환 씨 1심 선고가 나왔는데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광주지방법원은 조금 전 오후 3시쯤 전두환 씨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재판부가 전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겁니다. 선고 결과가 알려지자 법정 주변에 시위대가 몰려들어 전두환 씨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북적이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2시 재판에 맞춰 법정에 들어섰던 전 씨는 낮 1시 58분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치고 천천히 걸어서 피고인석으로 들어가 판결을 들었습니다. 재판 내내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재판부가 전 씨에게 유죄를 선고하게 된 근거, 판결문에는 어떻게 적시가 돼 있습니까? 네,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전두환 씨의 혐의인 사자 명예훼손, 즉 공인의 명예를 허위 사실로 또 의도를 갖고 훼손했는지의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먼저 1980년 5월 21일 광주 시내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법정 증언한 14명의 진술에 대해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가수 감정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 그 증거들에 따라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분석해 보면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피고인 전두환 씨가 당시 상황을 종합해 보면 미필적으로라도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점을 알았고 또 없으면서 이제 그것을 허위라고 인식해서 회고록을 집필했다고 이제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즉 이제 허위 사실임을 알고도 회고록을 집필했다고 본 겁니다. 지금까지 광주지방법원에서 SBS 유수환입니다. 유수환 기자가 전두환 씨에 대한 1심 선고 관련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재판부가 말이죠. 판결문을 읽고 마지막 대목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 씨 5.18 관련해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많은 고통을 받아온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전두환 씨는 여전히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전두환 씨 재판과 관련한 소식은 잠시 뒤에 여러분께 상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총장이 낸 자신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 이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행정법원의 신문이 오늘 오전에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취재하고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재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신문이 이제 끝나는데 말이죠. 신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 윤석열 검찰총장 측 어떤 주장들 했습니까? 네, 오전 11시쯤 시작한 신문은 약 1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현재는 재판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명령이 적정한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신문에 윤 총장은 나오지 않은 가운데 윤 총장과 법무부 양측의 법률 대리인이 출석했습니다. 12월 2일이면은 새로운 처분에 있어서 직무집행 정지 명령이 실효됩니다. 이틀 후면은 실효되는데 이틀 후에 실효될 것을 지금 시급하게 긴급하게 정지할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개인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검찰의 전정 중립성이나 독립성과 관련된 국가 시스템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변론 요지서도 각각 취재진에 보내왔는데 법무부 측 대리인은 윤 총장 측이 사건 심판 대상을 착각했다며 직무 정지를 중단할 긴급할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을 했고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이라는 직책의 공적인 지위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부가 이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언제쯤 결론을 내리고 어떻게 결론을 내릴까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결과는 이르면 오늘, 늦어도 하루 뒤인 내일 나올 전망입니다. 검찰총장 집행 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는지 또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가 인정될지 주목이 되는데요. 특히 법무부가 가장 문제 삼고 있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해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재판 대응을 위해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뿐인데 이걸 직무정지 사유로 드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게 윤 총장 측 논리고요. 재판 담당 부서도 아닌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공소 유지와 아무 관련이 없는 판사 개인정보를 수집한 건 중대한 불법이라는 법무부 논리가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윤 총장 직무 정지 과정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는지도 핵심 쟁점인데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에 파견돼 윤 총장을 감찰했던 이정화 검사가 어제 감찰 절차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폭로하기도 했었습니다. 법원이 이에 대해서도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SBS 홍영재입니다. 자, 정말 세상에 많은 뉴스들이 있고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관심도 많고 조금 전에 유인태 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 소식 들으면서 답답하고 짜증이 난다 이런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검찰 안팎의 분위기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BS 법조팀의 현장 반장이죠. 이한석 기자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한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 오늘 행정법원에서 신문도 있었는데 말이죠.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은 또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있고요. 모레는 또 징계위가 있습니다. 이번 주 월화수 윤석열 총장에게는 운명의 일주일이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오늘 윤 총장은 일단 오늘 법원에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문 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재판은 윤 총장 또 법무부 대리인 측만 참석을 했고요. 현재는 자택에 머무르면서 오늘 재판 또 내일과 모레 있을 향후 위원회 심사에 대비해서 구상 중인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 총장의 입장은 이 대리인을 맡은 이완규 변호사 입장문으로 저희가 대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윤 총장 측은 이번 사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에 관련된 국가 시스템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불편해진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해도 임기제라서 해임할 수가 없으니 법무부가 징계 절차라는 허울을 편법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다. 또 이 사안은 단순히 검찰총장 한 명을 직무정지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이 사회적 강자들을 상대로 수사하는 검사들의 직무도 정지하는 거다. 아마도 최근 논란이 불거진 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를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이어서 이 정권의 비리에 맞서서 수사하는 검찰총장에게 누명을 씌워서 쫓아내는 걸 막지 못하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과연 살아있다고 할 수 있겠냐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법무부가 가장 공세를 펴고 있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과 관련해서도 판사들의 스타일을 파악하는 건 소송 수행 업무의 일환이다. 이건 변호인들도 마찬가지고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아예 재판부의 세평을 책자로도 발간도 한다. 더군다나 이 문건은 일회성으로 만들어졌고 이마저도 올 초에 폐기했다. 계속 감시하고 자료 축적하고 관리한 문서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자, 검사들이 추미애 장관을 향해서 이 처분을 철회해달라 이런 요청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오늘은 대검 차장검사, 검찰총장 직무 권한 대행이죠. 추미애 장관의 최측근으로 분류될 만한 조남관 대검 차장도 추미애 장관에게 입장을 철회해달라, 이 징계 철회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대검에서 말씀하신 대로 조남관 차장검사 지금 권한 대행입니다. 추 장관을 겨냥해서 검찰을 대표해서 검찰개혁 대의를 위해서 한 발만 물러나 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오늘은 법무부 과장들까지 나섰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명령에 반대하는 집단 행동에도 가세를 했고 다만 검찰과장은 빠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법무부가 지금 오해를 사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대전지검이 대검의 산자부 전현직 공무원들 구속영장 청구하겠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 이날이 지난주 24일입니다. 직후에 추 장관이 바로 윤 총장 직무 배제를 지시했죠. 이를 놓고서 검찰 내부에선 이 현 정부 수사 막기 위해서 무리수 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팽배한 상황입니다.
또 내일 감찰위에서도 추 장관에 대한 성토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은 분위기긴 한데 여론의 흐름으로만 보면 추미애 장관과 법무부가 다소 궁지에 몰리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추 장관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징계 철회하면 검찰개혁 후퇴할 것이다 이런 인식이 강한 걸로 전해집니다. 더군다나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서 추 장관뿐만 아니라 여권 수뇌부까지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 만큼 묵과하고 지나가기엔 너무 먼 길 온 거 아니냐 이런 기류가 지배적입니다. 이한석 기자, 그러면 말이죠. 이제 징계위원회, 내일 감찰위원회 연다 안 연다 말이 많았는데 일단 여는 쪽으로 결론은 났는데 중요한 것은 모레 징계위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추미애 장관 결과적으로 윤 총장을 해임하는 그런 징계 결정 내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오늘 법무부 변호사 대리인으로 출석한 이옥형 변호사의 말이 지금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는데 네. 이틀 뒤에는 실익이 없어질 거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지금 하셨죠. 그래서 사실상 징계 해임으로 굳어진 것 아니냐 이런 기류가 지금 팽배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무부의 기류 상당히 완고합니다. 일단 추 장관 스스로가 현재 무너지면 검찰개혁의 틀이 무너진다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 지배적인 여론은 해임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게 지배적입니다. 알겠습니다. 행정법원에서 직무정지 처분에 대해 가처분 그거 온당치 못하다. 혹시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모레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을 해임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크다. 이한석 기자가 여러분께 그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이한석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스튜디오에서 김태현 변호사, 원일이 SBS 논설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김태현 변호사? 네. 일단 이한석 기자 얘기 잘 들으셨는데 말이죠. 그러면 모레 징계위원회에서 저렇게 결론이 난다. 그게 예. 행정법원 판사에게 영향을 줄까요? 안 주죠. 안 줍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판사가 신문기일을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징계위원회가 수요일 날 열린다. 그런데 진짜 그날 해임 또는 면직 이렇게 단순히 정직이 아니라 해임 이상의 처분이 나오면 이거 직무배제 집행정지 하나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행정지의 소이익이 없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지난주에 아마 그렇게 해서 징계위원회 이후로 신문기일이 잡히거나 결정을 미룰 거다라는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신문기일이 수요일 이후에 잡히거나 오늘 신문기일에 잡혀서 만약에 결정을 수요일 이후에 할 거라면 그러면 수요일 날 어떤 결정을 내릴 건지 보고 판사가 결정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법무부 측 대리인 말이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오늘 신문기일 내리고 하고 오늘 신문기일 한다는 얘기는 저는 수요일 날 징계위원회 결과와 상관없이 그냥 원칙대로 나는 신문하고 결정 내리겠다라는 재판부의 저는 의중으로 읽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결정 오늘 내리든 내일 내리든 어쨌든 징계위원회 전에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결정 내릴까는 상관없이 일단 행정소송법대로 원칙대로 그냥 결정하겠다라고 지금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윤 총장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뭐 확률로 보긴 그런데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확률적으로 보면 기각되는 것보다 인용. 왜냐하면 특히 이렇게 사람의 해임이나 면직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 지금 직무 집행이 정지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행정소송 다퉜어요. 그 행정소송 2년, 3년 걸린다면 이겼어요. 그러면 이기면은 지금 직무 배제된 게 잘못된 건데 그럼 행정소송 결과 나올 때까지 1년, 2년 동안 일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회복될 수 없는 손해라는 거죠. 손해가 너무 막심하니까. 그러니 자, 행정소송 본안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직무 배제하는 그런 거의 효력은 좀 정지시켜두고 진짜 중요한 건 행정소송에서 싸워봐 이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 당사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취소소송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인용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총장 거는 그런 원론적인 측면에서 저는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또 하나는 이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사재판이나 행정재판을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이 문건 만든 거 이게 뭐 직권남용으로 기소돼가지고 형사재판하면 문건이 합법적인 거냐 불법 사찰이 이게 쟁점이거든요. 근데 행정소송에서 쟁점은 뭐냐면 행정처분이 내용상 위법하냐 절차상 위법하냐 두 개를 봐요. 네. 그럼 내용상 위법은 뭐냐면 야, 이 문건은 진짜 불법 사찰이야? 징계할 만큼 중요한 거 이것도 보는 거고
절차의 위법은 뭐냐면 그래 그 내용이 뭐 이 사람이 해임될 정도로 잘못된 문건 만든 거라 치자. 근데 징계하고 직무배제하는데 절차 지켰어?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 뭐 불법 사찰 문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평가가 달라질 수는 있는데 과연 이 재판부 사찰 이걸 가지고 직무배제하고 징계하는 데 있어서 윤 총장한테 미리 통보하고 소명할 기회를 줬냐? 절차를 지켰느냐? 네, 이게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은 그런 점을 또 많이 보기 때문에 제가 집행정지 신청에서는 아마 지금 신문기를 한다면 징계위원회 상관없이 아마 윤 총장한테 유리한 인용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는 거죠. 짧게 한번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재판부가 오늘 결론 내릴까요? 아니면 내일 결론 내릴까요? 글쎄요, 뭐 신문이 1시간 만에 끝났다는 예.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뭐 오늘 오후에 빨리 결정.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빨리 해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한 목요일날 접수돼서 오늘 월요일날 신문기를 열었다고 하면 저는 오늘 1시간 만에 끝났잖아요. 그럼 오늘 오후 늦게라도 결정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원희룡 의원, 감찰위원회 열린다 안 열린다 말이 많았는데 법무부에서는 뭐 감찰위원회 열기로 했다는 기사 부인하기도 했고 근데 결국 내일 열기로 했어요. 그러면 절차를 지키겠다 뭐 이런 뜻이겠죠? 절차를 밟아서 가겠다는 거고 절차적 하자에 대한 시비거리를 없애겠다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내일 열리는 감찰위원회, 모레 열리는 징계위원회, 추미애 장관이 원하는 윤석열 장관 해임으로 예상되는 중징계로 차곡차곡 절차를 밟아가겠다는 뜻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법적인 문제는 김태현 변호사가 좀 설명을 잘 해주셨고 법조 출입 기자들이 다 분위기는 전달해 드렸는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오늘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공직자는 국민한테 봉사를 해야 되는 거고 집단이 아닌 공동이익체를 받들어야 된다. 과거의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면 낙오될 것이다. 대통령이 이 검찰 문제와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한마디도 없습니다만은 공직자의 도리에 대해서 밝힌 대통령의 이 발언 왜 나왔을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 첨예하게 맞서 있는 이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의 생각은 무엇일까? 뭐 충분히 추론이 가능합니다. 결국은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까지 절차를 차곡차곡 밟아가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하고 연결돼서 충분히 해석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측에서는 아마도 법적 절차로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힐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 과정을 지켜볼 뿐이고 결론이 난다면 그때 가서는 대통령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지금 원희룡 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하나 좀 확인하고 싶은 게 검사들의 입장 표명 대부분 추미애 장관에게 이 징계가 아니죠. 직무 배제 조치를 철회해달라는 요청이 대부분인데 거의 대부분의 검사들이 참여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대한민국 검찰이 저희가 보통 언론에서 말할 때 1,500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2,200명이라고 하던데요. 정확하게 2017년, 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검사 명부라는 것에 올려낸 그 검사가 몇 명이나 봤을 때는 평검사를 1,789명으로 잡고 있더군요. 뭐 검사 숫자라는 게 뭐 들쭉날쭉하니까 뭐 1,700이냐 2,000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중에서 평검사 1,761명이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성명을 냈고요. 고검장 6명 전원, 전국 검사장 17명, 부장검사 69명, 뭐 과장급 20여 명. 저렇게 따지면 1,700명이 됐든 2,000명이 됐든 대한민국 검사의 말 그대로 대다수가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는 잘못됐다, 철회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가장 결정적으로 조남관 총장 권한대행은 말 그대로 추미애 장관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하는 추미애 장관 라인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조남관 대검차장이 철회해달라고 절절하게 지금 글을 올려서 추미애 장관 설득에 나선 걸로 보면 검찰 조직 전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는 철회해달라를 한다라는 집단적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왔던 지금 추미애 장관의 반응, 철회될 것 같지 않다라는 분위기 지금 뭐 전달되고 있고 청와대 분위기도 집단적 이익보다는 공동 운명체를 받들어야 된다. 이 말에 담긴 함의가 무엇인가? 정치적 함의는 여기서 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것 아닐까 싶어요. 검사들이 전반적으로 추미애 장관에게 이 직무 배제 조치 철회해라, 위법하다, 부당하다 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추미애 장관은
저는 저의 길을 가겠습니다. 검사들은 검사들의 직분에 충실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받을 충격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추미애 장관의 생각과 의도는 이 검사들의 생각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게 검찰의 오래된 이른바 기득권 이런 것들이 붕괴되어 나가는 데 대한 뭐 조직적 저항 아니냐 또 그런 분위기들을 언론에서 계속해서 기사를 쓰고 있는데 그건 또 기자들도 법조 기자들도 검찰과 그동안 이런저런 사이로 어떤 유착 관계를 맺어왔던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더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닐까 싶어요. 그런 시각을 가지는 것 같아요. 검찰이라는 기득권이 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검찰은 세계 어떤 검찰보다 큰 힘을 가지는 수사권과 무소불위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는 조직인데 현 정부 들어와서 공수처도 만들고 또 수사 관행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제약을 가하고 또 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로서 수사권을 좀 일부 이양하고 이런 어떤 검찰이 힘을 빼는 이런 개혁 조치들이 시행이 되니까 그거에 대한 조직적인 반발이 검찰총장부터 평검사까지 다 나오는 거 아니야라고 시각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번 사태를 그렇게 보면 이건 저는 완전히 저 번지도 잘못 짚은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현 정부의 검찰 개혁 조치 중에서 뭐 저 수사 관행에 대해서 뭐 피의사실 공부 못하게 하는 이미 다 시행됐습니다. 공수처요? 뭐 지금 야당이랑 공수처장 가지고 논의는 있지만 그건 법이 통과되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지 가는 겁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요? 법 통과됐어요? 이제 시행만 남았습니다. 가는 거예요. 뭐 평검사들이 지금 뭐 집단 반발한다고 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만약에 대부분은 1,700명의 평검사들이 현 정부의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우리 검찰의 권한을 위에서도 띄워주고 아래서도 띄워주고 우리 뭐 되지? 이거 안 되겠는데? 막아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했다면 지금 할까요? 이거 논의됐을 때 이미 뭐 연판장 돌리고 평검사 회의하고 하면서 현 정부의 검찰 개혁은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이거 했을 거라고요. 그동안 이거 나왔습니까? 이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 때 했던 개혁 조치들 나왔을 때 평검사들이 반발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다 받아들인 거예요. 국회에서 법 통과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윤 총장의 문제를 가지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대부분의 검사들 들고 일어난다라는 얘기는 이 윤 총장에 대한 이 조치에 대한 것이지 이걸 가지고 야 검찰이 현 정부들의 검찰 개혁 조치로 권한이 이제 없어지니까 기득권을 놓기 싫어서 조직적으로 저하는 거라라고 보시면 이건 저는 아주 판단을 잘못하신 거라고 보는 거죠. 시기상 맞지가 않아요. 네, 김태현 변호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고 어쨌든 검사들이 이 정도 규모로 거의 모든 검사들이 추미애 장관을 향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이 조치를 재고해달라, 위법하다, 부당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나섰다는 점. 뭐 그 상황 자체는 예전의 검난과는 그 규모와 강도에 있어서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간에 추미애 장관은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에 나와서 했던 이야기,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의 중대 비위를 나는 이미 확인했습니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지휘권 발동 이런 부분 관련해서 나도 할 말은 있지만 검찰 조직을 위해서 아무 이야기 하지 않은 겁니다. 이 두 이야기를 여러분께 차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찰 결과 확인된 검찰총장의 비위 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여 금일 불가피하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징계 청구 혐의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비위 혐의들에 대하여도 계속해서 엄정하게 진상 확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번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법리적으로 보면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다만 이거를 법적으로 다투고 쟁송으로 가냐 안 가냐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결국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막 그 특정 사건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과 무슨 뭐 쟁탈전을 벌이고 경쟁하고 싶지도 않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쟁송 절차나 이런 쪽으로 나가지 않은 것뿐이고 그러나 그것이 위법하고 또 그 근거라든지 그 목적이라든지 이런 게 보여지는 면에 있어서는 부당한 건 저희들은 다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다 부당하다고 확실하게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추미애 장관을 윤석열 총장이 비판을 했지요. 그러면 윤석열 총장을 감찰했던 감찰팀에 있던 검사가 이 수사 의뢰 관련해서 수사 의뢰는 좀 과하다. 나는 반대했다. 그런데 내 의견은 쏙 빠졌다. 이렇게 또 지적하고 나서서 뭐 상당히 법무부에서 반응도 내놓고 그랬던데 말이죠. 예, 뭐 검사의 뭐 실명이 다 보도가 됐으니까 저희도 말씀드려도 큰 뭐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정화 검사라고 박은정 감찰관이 선발을 해서 법무부에 파견을 내보낸 검사입니다. 직무 배제를 하려니까 법리 검토를 시켰다는 거죠. 검사 입장에서 부담스러웠지만 재판부의 분석 문건 내용을 법리 검토를 해봤더니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에 내가 법조인으로서 내가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그 내용을 편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편철이라는 단어가 좀 뭐 법조인들만 쓰는 단어기는 합니다만은 이렇게 철근으로 묶는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그 기록을 써서 그 기록지에다가 묶어서 아예 제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첨부했고 요즘 용어로 하면 뭐 업로드했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사라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법무부에서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대로 있었다. 그러나 이정화 검사는 합리적인 법리적 검토 결과를 검사로서 내가 했는데 그 절차마저도 위법하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법무부의 주장은 보고서 일부가 누군가에 의해서 삭제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고요. 그대로 편철된 채로 보관돼 있다고 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지금 거짓말이라는 얘기인데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예, 법무부가 요즘 상당히 바빠요. 검사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의견들을 내놓고 그러면은 특히 사실관계에 관해서 법무부가 그때그때 대응을 하더라고요. 뭐 해명자들은 옵니다. 네. 주말에도 아마 기자들 웹발신 이렇게 해서 쫙 보내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굉장히 많이 왔던 거. 저도 사실은 뭐 이렇게 통해 받아본 것들이 꽤 있는데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건데 그래서 뭐 법무부 입장에서는 명쾌하게 해결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의혹이 명쾌하게 해결되느냐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이 문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정화 검사라는 사람은 우리가 그 평검사 2명이 총장한테 찾아갔다 할 때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박은정 감찰 담당관의 총장한테 감찰 일시 가지고 문건 밀봉한 봉투 가지고 총장한테 보냈다는 그 평검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박은정 감찰관이 사실은 믿고 일을 시켰다는 검사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근데 그 검사마저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직권남용죄 안 된다고 했는데 다 그렇게 동의했는데 내가 본 보고서는 기록에 빠졌다더라. 근데 이제 여기 해명 보면 최종적으로 작성한 법리검토 보고서는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버전 1, 버전 2에서 마지막 최종본만 나온 건가? 그럼 이정화 검사가 올렸던 초안에 변형해가지고 최종본만 편철하고 이정화 검사의 원래 의견은 묵살한 건가? 뭐 이런 의혹도 드는 거고. 그래서 한번 봐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뭐 짧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아니 추 장관이 6시에 한 6시 바로 전에 브리핑을 했는데 직무 배제하겠다고. 그때부터 대검 감찰부에서 어느새 영장 작성하고 청구해가지고 2시간 만에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냈냐. 미리 법무부로부터 언질받은 거 아니야. 이런 의혹 기사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의 해명이 우리는 법무부 장관의 브리핑 미리 대검의 해명입니다. 대검의 해명이 법무부 장관 브리핑 미리 안 건 아니야. 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 앞단에 보시면 수사 자료를 협조받았다 이런 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법무부로도 대검 감찰부가 넘겨받았다는 건데 그럼 그거 언제 넘겨받았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또 대검도 법무부도 말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가 해명을 하고 있는데 명쾌하게 해결되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절차와 관련해서 명쾌하게 해결되는 게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 그리고 징계 내일 감찰위원회 모레 징계위원회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고요. 또 행정법원이 과연 직무배제 조치가 정당하다, 부당하다 어떻게 결론 내릴지 이르면 오늘 오후에 나올 것 같고 늦어도 내일은 나올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흩어지고
광주지방법원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980년 5월 21일 전일빌딩에 분명히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재판부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전두환 씨에게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의 책임이 가장 큰 피고인이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공고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전두환 씨는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항소할 것이냐 할 말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역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 씨는 이렇게 부인하고 있지만 역사의 법정에서는 한 걸음 한 걸음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향해서 다가서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오늘입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